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라던가 귀촌이 제일 쉬웠어요 같은 안내서 같은 내용은 안 써야지 싶었습니다. 일단 그럴 만한 귀농 귀촌 지식도 부족하지만 멋진 동영상과 성공적인 정착 사례를 담은 전문가 수준의 좋은 영상들이 이미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귀촌해서 시골에 내려와 살아보니 귀농의 눈부신 성공 사례들은 적지 않게 과장되었거나 일부에 한정된 이야기였으며, 귀촌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은퇴한 사람들이 1, 2억이 훌쩍 넘거나 때로는 3, 4억이 넘는 전원주택을 사서 귀촌한 나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듯이 멀리 보이는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알뜰살뜰 농가주택 구입하기 같은 내용을 보면 그나마 3, 4천만 원의 시골 농가가 등장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것저것 1억은 훌쩍 넘는 돈이 듭니다. 집치장에 조금 욕심을 부리는 분이라면 1, 2억도 우습게 넘게 되겠고요. 자동차에 쉽게 비유하자면 땅과 집은 마치 기본 깡통차와 같은 수준이고, 그곳에서 살고 지낼 만하게 손을 보려면 옵션급인 수리비나 튜닝하는 비용이 차값보다 더 비싸게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1억 이하의 돈으로는 귀촌이 힘든 것일까요? 사실 수십억이라는 여윳돈을 주고 귀촌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 수억대라고 해도 그렇죠. 아마도 중상층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소나귀에 쥐고 있는 여윳돈이 수억대를 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가요? 수십억 되는 재산을 자의 반 타의 반 사회와 자식에게 기부하고 가용재산이라 해봤자 1억 겨우 될까 말까 한 분들도 꽤 많을 테고, 느린 영감처럼 젊은 시절 다 바쳐 새끼들 겨우겨우 키워내보내고 호두알 두 쪽 달랑 남은 영감들이나, 더 솔직히 말해서 이런저런 착하고 바보스러운 사연으로 친지에게 속아 친구에게 뒤통수 맞아 전재산 날리고 기천만 원 겨우 남은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귀촌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나같이 여유 없는 사람도 큰 돈 안 들이고 귀촌해서 잘 지낼 수 있으며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현실적인 시골 생활 속 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해 하실까봐 결론부터 앞당겨 말씀드리면, 손에 든 돈이 5천만 원 정도만 되어도 귀촌은 할 수 있으며 귀농은 우선 5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귀농이 왜 훨씬 돈이 덜 드느냐고요? 이건 내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앞으로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내 한정된 경험과 안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시골이라고는 평생 처음 귀촌해서 살아보는, 시골에 대해서는 낯 거꾸로 놓고 농촌의 니은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초보농부 이야기라는 점은 잊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과 거의 같은 초보의 눈높이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제법 실용적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우리만 남게 되자 우리의 입에선 아이고 소리가 연타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이제 시골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귀촌 관련 정보를 살피기 시작했죠. 이것이 벌써 여러 해 전 일입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시골 가서 살아야지 하는 문장은 이제 일은 조금만 하고 뒹굴뒹굴 게으름도 피우고 돈도 안 벌고 며칠 동안 보고 싶은 책만 들여다보고 영화도 실컷 보고 낮잠도 자고 싶을 때 자고 쓰고 싶은 글만 쓰고 하는, 아무튼 뒹굴리스트에다 리모코니스트 그리고 자연주의자인 척 하기의 준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죠. 아니,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은 건가요? 겉모습은 연한 감색물 들인 개량 한복을 걸치고
수염은 적당히 면도 한둥만둥한 얼굴로 지나가는 길손이 보면 뭔가 들어있는 듯 보이게 하는 착시 패션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잠시 머리를 스쳤습니다. 시골가 살면서 마치 나는 원래 잘 나가던 도시 사람이라서 자네들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일세 하고 억지를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 말이지요. 하지만 그건 내 체질이 아니고 오히려 대머리가 되어가는 머리통에 살짝 얹힌 밀짚 모자와 까만 장화, 한쪽만 둥둥 걷어올린 바지가랭이, 이게 훨씬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처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시골에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금순이와 둘이 귀촌을 결심하며 정한 우리의 상한선은 집과 농사지을 텃밭 포함해서 5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하필 5천만 원이었냐고요? 애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순전히 우리의 힘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으니까요. 부족하지 않았느냐고요? 많이 부족하죠. 막상 현실에 부닥치니 더더욱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늙음하게 단순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그 이상은 사치스럽다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느린 영감은 서울 태생입니다. 서울하고도 종로구 내자동의 문안 출생이니 전형적인 서울내기죠.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 국민학교를 다니다 올라와 어린 시절 귀에 익은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오면 정겨운 기분이 들곤 하지만 전라도 사투리는 낯설었었습니다. 그만큼 전라도는 내게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촌은 전라도 중에서도 남도 땅끝 해남으로 했으니 사람 사는 모습은 한 발자국 앞도 짐작할 수 없는 거로군요. 기실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 토박이들이거나 수도권 쪽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해남으로 귀촌한다고 했을 때 까무러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꽤나 놀라는 눈치들이었고 몇몇은 따로 전화를 해서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어떻게 살려느냐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시골 가서 살자고 마음먹고 집을 보러 다닐 때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살자 하는 생각이어서 금신이와 둘이 차 안에서 냄비에 밥 끓여 먹어가며 삼천리 방방곡곡 집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전라도하고도 땅끝이라는 해남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10년 정도를 코앞에 둘 만큼 살았으니 시골에 자리 잡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과 이웃이 된 시골 원주민들의 모습 등 조금은 이야기가 생길 만한 세월이로군요. 가급적이면 가공하거나 미화하지 않은 날 것 같은 실제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테지만 개인정보나 신상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변형 각용될 것이고 이름은 가명이나 별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유롭게 돈 한 보따리 들고 귀촌한 것이 아니라 집수리도 기와공사만 빼고 금순이와 둘만의 힘으로 벽돌 한 장 나르는 것까지 전부 다 해낸 70줄의 가난한 꼰대 부부 귀촌 기록이어서 나름 스펙타클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시골길 벽지를 뜯어내면서 어떻게 수리하나 궁리하는 중입니다. 서론이 길었나요? 다음번에는 집 구하러 출발합니다.